세계 문학 필독서 50.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끝없이 갈등하고 흔들리는 인간 본질의 결정체. 윌리엄 셰익스피어. 1564년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팔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런던으로 이주한 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여 큰 명성을 얻었다. 1590년대 초반에 셰익스피어가 지필한 헨리 6세, 리처드 3세 등이 런던의 무대에서 상연되었으며 특히 헨리 6세는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1610년경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셰익스피어는 대저택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 1616년에 세상을 떠났다. 극작가로서 활동한 기간은 1590년에서 1613년까지 24년 정도인데 이때 희비극을 포함하여 총 38편을 발표했다.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등 인간 심리를 통찰하는 수많은 명작을 남겼으며 그가 남긴 모든 작품은 영문학 최고의 걸작이라 평가받는다. 셰익스피어 영어를 확장하다. 영국인들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혼한다. 물론 문화제국주의적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영국인들에게 셰익스피어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이지만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대다수 작품은 유럽에 떠돌던 민담, 소설, 희곡을 당시 연극 관객의 취향에 맞게 각색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깎아내릴 수는 없다. 아무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담이라고 해도 그것을 희곡으로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당시 영국은 공문서나 학술서를 대부분 라틴어로 썼고 최초의 영어 문법책조차도 라틴어로 썼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상류사회는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프랑스어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언어이며 영어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 생각한 것이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보면 당시 러시아 상류층도 프랑스어를 일상어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쓰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영어라는 변방 언어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라틴어로만 출간된 성서를 1611년에 처음으로 영어로 쓴 킹제임스 성경처럼 언어적 측면에서 큰 공헌을 한 것이다. 즉 투박하고 단순한 언어라고 치부되었던 영어를 품이 넘치고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격상시킨 것이다. 또한 셰익스피어는 영어의 어휘력을 확장했다. 언어는 그 어휘의 수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다. 어휘가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셰익스피어라는 개인이 대략 2000개의 신조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문학 역사상 드문 예에 속한다. 그가 만들어낸 신조어는 영문학을 더욱더 주류 문학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더 특별한 점은 그 신조어들이 오늘날에도 빈번히 사용된다는 점이다. 롤리 스웨거, 언컴포터블, 머제스틱, 매너저, 베드룸, 패셔너블, 인비테이션, 유스펄 등과 같은 단어는 모두 셰익스피어가 쓰기 시작한 단어다. 셰익스피어 시대 이후 영문학을 읽다 보면 성서 못지않게 자주 인용되는 것이 셰익스피어 작품이다. 그래서 영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를 먼저 읽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셰익스피어는 인용에 그치지 않고 아예 문학작품의 제목으로 차용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 등은 모두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대사를 제목으로 따온 경우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학작품 속 인물 햄릿.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햄릿이다. To be, or not to be라는 유명한 대사를 읊조리는 주인공 햄릿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학작품 속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힌 덴마크 왕자 햄릿의 비극적인 복수를 그린 이 작품은 그 복수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들의 욕망과 좌절, 갈등을 완벽하게 그려내면서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뛰어난 영문학으로 평가받는다.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인간 유형을 상징하는 돈키호테와 마찬가지로 결단력이 부족한 소심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햄릿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캐릭터다. 러시아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는 전체 인류는 오직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인물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 평가 하나만으로도 셰익스피어가 창조해낸 햄릿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햄릿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주제인 삶과 죽음을 다룬다는 점에서 셰익스피어 비극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다. 햄릿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주인공 햄릿을 제외하고도 무려 7명의 등장인물이 죽음을 맞는 죽음의 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햄릿은 햄릿의 7차례의 독백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관한 원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리어 왕에서 늙은 왕 리어가 마지막 통치 행위로 새 공주를 불러놓고 누가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지 말하게 하는 사랑 경연 대회를 통해서 일종의 도덕적 교훈에 치중한 것과 달리 햄릿은 덴마크 궁정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폭수를 다룸으로써 좀 더 사회적이고 심오한 주제를 다룬다. 햄릿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 중에서 가장 긴 작품이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희곡 중에서 최고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기도 한 햄릿은 영화, 드라마, 그림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변주되는 가장 대중적인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열린 작품. 셰익스피어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설치는 까마귀라는 악평에서부터 어느 특정 시대의 작가가 아니고 모든 시대의 작가라는 찬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오간다. 햄릿 역시 다양한 평가와 시각으로 읽히며 끊임없이 회자되는 작품이다. 그 중에서 왜 햄릿이 삼촌을 바로 죽이지 않고 머뭇거리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괴테는 햄릿이 예쁜 꽃만을 담아야 하는 비싼 꽃병, 즉 실행력이 부족한 민감한 도덕적 감수성을 지닌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정반대로 햄릿이 삼촌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고해성사를 하는 그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햄릿을 잔혹하며 비인간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20세기 피평가 앤드루 브래들리는 햄릿이 복수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의 나약한 기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모친의 빠른 재혼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다양한 분석과 해석에 따라 셰익스피어야말로 정신병리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독자에 따라서, 관객에 따라서, 비평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연출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햄릿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사람마다 햄릿을 해석하는 방식과 방향이 너무나 다양하고 폭넓기 때문이다. 시대를 불문하는 이러한 개방성과 포용력이 햄릿을 불후의 명작으로 만든 힘이 아닐까?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작가. 셰익스피어는 작가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개인적 삶에 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다. 그에 관한 기록은 워낙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그의 일생을 추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여성이 신분을 숨기고 작품을 썼을 것이다. 귀족이 신분을 숨기고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빌려서 썼을 것이다 등의 주장을 비롯해 셰익스피어는 유독 루머가 많이 따라다니는 작가다. 겨우 기초적인 교육만 받은 그가 왕실을 비롯한 상류층 문화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다채로운 지식이 담긴 작품을 썼다고 믿기 어려우니 당대의 다른 지식인이 필명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다녔던 당시 그래머스쿨은 인문학을 골고루 가르쳤고 그 자신이 노력하는 독학자였다. 셰익스피어가 1564년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꽤 부유한 장갑 제조업자와 아내 메리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셰익스피어는 현재로 따지면 중학교에 해당할 그래머스쿨에서 잠시 교육받았다고 추측되지만 이 역시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16살에 극단 단원이 되었고 1599년에는 글로브 극장을 설립하여 공동 극단주가 되었다. 배우로서 제법 성공한 그는 진로를 변경해서 희곡을 쓰기로 마음먹고 38편의 희곡과 여러 권의 시집을 남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가 되었다. 이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은 1601년에서 1606년 사이에 발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셰익스피어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영국을 44년 동안 통치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등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보냈다. 셰익스피어는 1616년 52살에 사망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가 사망하고 7년이 지난 1623년 글로브 극장을 운영하던 시절 동료이자 친구였던 존 해밍과 헨리 콘델이 18편의 희곡을 골라 출간했고 이 책이 초판 2절판 작품 모음집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의 희곡 작품집이 출간되기는 했지만 초판 2절판은 당시까지 출간된 여러가지 판본을 비교 분석해서 오류를 수정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집이다. 셰익스피어가 쓴 거의 모든 작품이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작품은 영화로, 드라마로 재해석되고 또 다른 작품의 영감이 된다. 특히 햄릿은 지금도 누군가가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불세출의 작품이다. 인간 존재와 삶의 여러 문제들을 끝없이 제기하는 햄릿은 도덕적 양심, 운명의 힘, 부권, 인간의 의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시대와 언어를 뛰어넘어 인간의 오래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햄릿.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독자들은 문학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이고 철학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었습니다.